자, 얼우동이 시집을 간 집은 종친 집안이 왕실 집안이에요. 남편은 태강수 이동이에요. 이동. 태강은 앞에 이제 말하자면 봉호 같은 거고요. 수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왕이 자식을 낳으면 적자에게서 나온 자식은 대군이라 칭하고, 그 다음에는 서자는 군이라고 칭하죠. 그래서 그 군을 왕자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군의 자크는 세자의 손자, 대군의 아들, 왕자군의 적장손에게까지 계속 이어져요. 군 밑에는 정이 되고, 정 밑에는 부정이 되고, 부정 밑에는 수가 되고, 수 밑에는 부수가 되고, 부수 밑에는 영이 돼요. 영 밑에는 부령이 되죠. 이렇게 세대를 이렇게 내려가면서 계속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럼 수라는 것은 뭐냐면 군의 아들, 손자, 정손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원래 왕자의 아들이니까는 뭡니까? 정손자의 고손자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의 고손자 정도 되는 사람이 바로 태강 이동이에요. 원래 왕자로부터 4대까지는 뱃설에 진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그냥 종친부에 예속을 시켜가지고 그냥 저런 뱃설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뱃설에 주면 뭡니까? 논밭이 따라오죠. 그걸로 먹고 살라 이거예요. 뱃설.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사람이 논팽이가 되죠. 예. 놀고 먹는 거예요. 그 태강수가 이제 말하자면 별다르게 할 일도 없고 돈 벌 게나 있고 이러니까 한량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 기생 하나쯤은 애인으로 두는 게 또 당연하고, 첩도 막 두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강수 이동도 어울동과 결혼한 이후에 이 영경비라는 여자를 사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동이 먼저 바람을 피웠죠. 영경비라는 여자를 사귀죠. 기생한테 빠져가지고 아내를 갖다가 아예 독수공방 신세로 만들죠. 결국 영경비를 첩으로 들인 후에 얼우동을 내쫓아요. 말하자면 이혼당한 거예요. 그런데 종부시에서 이거를 묵과하지 않았어요. 첩을 들이면서 자기의 부인을 내쫓는 거는 법에 어긋나거든요.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부시에서 성종 7년 9월 5일에 왕에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태강수 이동이 기생 영경비를 매우 사랑하여 그 아내 박씨를 버렸습니다. 대저 종친녀로서 첩을 사랑하다가 아내의 허물을 덜추어 제멋대로 버려서 이별하는데, 한편 그 단서가 열리면 폐단의 근원을 막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박씨와 다시 결합하게 하고 이동의 죄는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첩 때문에 본부인을 내쫓으면 죄를 주게 돼 있어요. 쫓겨난 어우동은 도로 들이고, 그리고 첩은 첩대로 두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쫓아내면 안 된다. 이혼 성립 안 된 국가에서. 성종은 종부시의 이 건의를 받아들이고 태강수 이동의 고시는 품계와 간직을 내리는 임명장인데 요걸 갖다 뺏으라 그래요. 그리고 하지만 성종은 2달 뒤에 이동의 고신을 돌려주면서 품계와 간직을 회복시켜 주었다. 부인 박씨를 도로 해가지고 재결합해. 그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동은 여전히 얼우동과 재결합하지 않았다. 어우동하고. 오히려 어우동의 행실을 비난하면서 재결합을 거부하게 돼요. 그때부터 어우동이 자유부인으로 살게 돼요. 어우동이 그래? 네가 나를 버렸어? 그럼 나도 마음대로 살아. 바람을 피워? 그럼 나는 맞바람 피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여인으로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그게 허용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생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강수 이동은 자기도 기생하고 놀아놨지만 이제 어우동이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어우동도 역시 맞바람을 피웠죠. 그래서 어우동의 맞바람 상대가 놀랍게도 또 왕족이었어요. 처음부터 왕족인 거 알고 사귄 건 아닌데, 알고 보니까 왕족 이름이 수산수, 이기, 방산수, 이난이네. 수산수, 방산수, 자 수수, 그 다음에 여기 태강수, 얘들 전부 다 뭡니까? 왕자의 한 정손자, 고손자쯤 되는 애들이에요. 얘들 뭡니까? 다 한량들이란 말이죠. 왕실에 있는 남자들하고 바람 폈으니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또 하나 밝혀지는데 뭐냐면은 태강수하고 버림받기 이전부터 어우동이 바람을 피웠다는 게 밝혀져요. 말하자면 이혼을 당하기 전부터 그랬다. 그래가지고 간통 행각이 그 이후로 수년간 지속되는데, 이게 해가 더할수록
의동의 간통 상대가 점점 늘어나게 돼요. 이 장안의 소문이 파닥에 퍼지죠. 이게 마치 세종시대 유감동이라는 여자가 일으켰던 사건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유감동은 뭐 일반 관리의 아내인데 불과하지만 여기는 바로 종친의 아내란 말이죠. 이게 이제 큰 사건이 되고 왕까지도 이제 노발대발하게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조종에서도 알려지고 종친부가 발칵 뒤집혀요. 말하자면 의동이 종친들뿐만 아니고 온갖 남자들하고 다 추문을 벌였다. 이런 얘기가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의동이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도망가 버려요. 근데 이 의동의 간통 환경에 대해서 처음으로 문제 제기한 사람이 이제 성지로 있던 김계창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김계창이라는 인물이 성종 11년 6월 15일에 성종에게 그 내용을 알리게 되고 성종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들으니 태강소에 버린 아내 박씨가 제가 중한 것을 스스로 알고 도망하였다 하니 끝까지 쫓아가서 추포하라. 잡아오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성종이 이제 그 말을 하자 김계창이 이런 말을 보태요. 박씨가 처음에 은장이와 간통하여 남편의 버림을 받았고 또 방산수와 간통하여 추한 소문이 일국에 들리었으며 또 그 어미는 노복과 간통하여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한 집안의 은풍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끝까지 추포하여 법에 의해 처치하여야 합니다. 왕이 직접 추포하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의건부에서 출동을 해가지고 그 아버지 박윤창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당신 딸 어디 있냐 이렇게 하니까 박윤창이 뭐라 그러냐면은 걔는 내 딸이 아니다. 의동이 자기의 씨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아내가 바람이 나가지고 그 잉태한 딸이다. 이렇게 한 거죠. 내 딸이 아니다.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의동이 사실은 어린 시절에 제대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겠죠. 자기 딸이 아니라고 의심을 했을 거니까. 의동이 안 잡히니까 성종이 막 분노해가지고 의동하고 간통한 사실이 알려진 방산수 인환을 잡아들여서 문초하라고 지시를 했죠. 그래가지고 인환이 잡혀왔어요. 그래서 의동하고 간통한 사실을 인정하게 돼요. 그런데 나만 의동하고 간통한 게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 죄인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죄를 가볍게 만들려고 한 거죠. 자기 이전에도 이제 첫 번째 인물이 종친인 수산수 이기가 있었고 그 외에도 보면 어유소, 노공필, 김세적 등 관료들의 이름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말하자면 왕실, 고관대작, 그 다음에는 뭐 장수, 양반가 중인, 팽민, 천민 가리지 않고 다 간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재상급도 나오고 장군급도 나오고 막 이름 있는 명문가 출신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게 옛날에 유감동이 세종때 저질렀던 일하고 되게 비슷해요. 조종이 발칵 뒤집혔어요. 이쯤 되자 성종도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종친에서 또 어떤 이름이 등장할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한간에서는 이게 왕하고도 간통을 했다는 식으로 막 나오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커졌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가볍게 처리하고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왕족은 물론이고 막 종친들까지 나오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이제 사원부에서 강력하게 반발해요. 그냥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해요. 신등은 생각하건대 의동이 사족의 분열로서 귀천을 분별하지 않고 가깝고 먼 것도 따지지 않고서 엄난함을 자행하였으니 명예와 가르침을 훼손하고 더럽힌 것이 막심합니다. 마땅히 사통한 자를 끝까지 추문하여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의건부에서 방산수 인환을 문초한 공초문에 의거해서 어유소, 노공필, 김세적, 김칭, 김희, 정수추를 다 국문하도록 했는데 어유소, 노공필, 김세적은 완전히 석방하여 신문하지 않으시고 김칭, 김희, 정숙지 등은 다만 한 차례 행신하고 석방하였으니 김칭 등이 스스로 제가 중한 것을 아는데 어찌 한 차례 행신을 가하고 갑자기 그 실정을 말하겠습니까? 신등이 의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인환이 조정에 가득한 대소 조간 중에 반드시 이 6사람을 말한 것이 한 가지 의심스럽고 어유소, 김희 등의 통관한 상황을 매우 분명하게 말하니 2가지 의심스럽고 난이 이 2사람에게 본래 혐의가 없고 또 교분도 없는데 반드시 지적하여 말하니 3가지가 의심스럽고 김칭, 김희, 정숙지 등은 본래 엄난하다는 이름이 있다는 것이 4가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만일 그들을 가볍게 용서하면 죄 있는 자를 어떻게 징계하겠습니까? 청컨대 끝까지 추문하여 그 죄를 바르게 하소서. 그러자 사원부에 이어가지고 이제 사관원도 나서가지고 막 해요. 그래서 종친인 방산수와 수산수에 대해서는 퇴장을 내리게 했는데 그냥 벌금으로 대체하고 그리고 유배 조치하는 걸로 이제 종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 사건이 오래 끄면 끌수록 이제 왕실이 망신스러운 거예요. 왕실의 며느리에다가 그 다음에 종친들에다가 그렇게 조정이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때에 어우동이 체포가 돼요. 숨어 있다가 그때 이제 잡혀온 거죠. 그래서 의건부에 하옥이 됐습니다. 그러자 어우동에 대한 처벌을 놓고 조정 신료들 사이에 한바탕 논쟁이 벌어져요. 이제 쟁점은 법대로 할 거냐, 아니면 특별히 강하게 처벌할 거냐 하는 거죠. 이 법대로 하기 때문에는 이게 간통 사건이기 때문에 사형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저기 위에 앞에 유감동이라는 여자 이보다 더 많은 40여 명하고 간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배행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그랬는데 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 주장이 많았단 말이죠. 종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선 법의 규정에 대해 묻자 의건부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리 결장 100대에 유배 2000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는 죽이지는 못하죠. 말하자면 태장의 100대를 맞고 2000리 밖으로 유배된다는 뜻인데 이 말을 듣고 정창손이 먼저 말했다. 어우동은 종친의 처임에 사족의 딸로서 업력을 자행한 것이 창기와 같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태종과 세종 때의 사족의 분효로서 엄행이 매우 심한 자는 간혹 극형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 뒤에 모두 율에 의하여 단죄하였으니 지금 어우동은 또한 율에 의하여 단죄하소서.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 유배 보내라 이거죠. 정창손은 형률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심해라는 인물은 의견이 다르게 어우동의 죄는 율을 상고하면 사형에는 이르지 않으나 사족의 분효로서 음형이 이와 같은 것은 강상에 관계되니 청컨대 극형에 처하여 뒷사람이 본이 되게 하소서. 의견이 이렇게 둘로 팽팽하게 나눠져 가지고 결국은 성종이 결론을 내리죠. 어우동은 엄탕하게 방종하기를 꺼림이 없게 하였는데 이런데도 죽이지 않는다면 뒷사람이 어떻게 징계되겠느냐. 의건부에 명하여 사형의 형률을 적용하여 아래게 하라. 이후에도 3번에 걸쳐 재판을 진행한 끝에 결국 교수형에 처해서 죽게 되었다. 사실은 굉장히 억울하게 죽었죠.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희생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남편한테 먼저 죄가 있었는데 어우동한테 이 죄가 다 간 것이고 남편이 먼저 쫓아내고 남자는 마음대로 그렇게 이 간통을 해도 되는데 여인의 간통은 굉장히 강하게 다뤄서 결국은 유배형이 적절한 법인데 결국은 교수형에 처하게 됐다. 이렇게 된 거죠.